자, 이제 미래엔 교과서 강의 확률편 가보겠습니다. 중단은 마무리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당연히 여러분 표본 공간이라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모아놓은 거니까 1,1, 1,2, 1,3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6,6까지니까 사실은 이런 표본 공간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는 요 표다라고 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이렇게 이제 표하고 이 순서상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36개를 1,1, 1,2, 1,3부터 6,6까지 이렇게 다 써준 건데 이렇게 순서상으로 하나하나 적는 상황에는 36개를 여기 손으로 다 써야 되니까 분명히 중간중간에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낼 때 실수가 다르게 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표로 딱 그려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려야지만 확률 구하는데 실수가 없다 해서 이런 의미로 표본 공간 혹은 구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구할 때 이렇게 순서상을 쓰지 말고 표를 그리라고 했어요. 2번 답은 뭡니까? 눈의 수가 같은 거는 여기니까 결국은 A라는 사건은 1,1, 2,2, 3,3, 4,4, 5,5, 6,6이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표를 그리니까 더 쉽게 드러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자, 양식장에서 기르는 생선알이라고 했습니다. 1000개 중에서 800개가 부화에 성공했다. 같은 조건에서 생선알 1개가 부화할 때 이 생선알이 부화에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이게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뭡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은 이제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 자, 봐. 생선알 1000개 중에서 800개가 부화인데 이게 매번 똑같은 상황이 아니죠. 내년에 생선알 1000개를 또 딱 끄집어서 부화를 시켜보면 800개가 아닐 거란 말이야. 언제 부화를 시키느냐? 맞죠? 그럼 또 어디서 부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부화되는 개수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 1000개 중에서 부화되는 개수의 비율 이거를 상대도수라고 불러요. 이때는 상대도수를 수학적 확률 대신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면 우리 집 앞 동네, 우리 집 동네에 헬스장에 30대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그때 다르죠. 올해 측정하는 거, 내년에 측정하는 거, 7월달에 측정하는 거, 3월달에 측정하는 거 그때 달라지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때는 그 상황에서 헬스클럽 다니는 전체 인원수 중에 30대가 다니는 인원수를 직접 쉬어서 상대도수로서 수학적 확률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이 상황에서는 1000개 중에서 800개다 했으니까 약분하고 5분의 4인데 요 상대도수 요거를 그냥 확률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 5분의 4가 정답이었고요. 3번 문제를 보면 파란색 알사탕 3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파란색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알사탕을 꺼낼 때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8 콤비네이션 1이니까요. 빨간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야, 그냥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뭐니? 당연히 100%잖아, 100%. 그냥 꺼냈을 때 뭐 알사탕이지 뭐야, 그러면. 맞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어날 확률이니까 100% 1이고요. 노란색 알사탕이 나올 확률은 불가능하죠, 불가능. 방이다, 그러나. 확률의 의미를 또 알고 있니? 그냥 꺼낼 때마다 그냥 무조건 알사탕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0% 일어나는 일이고 얘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1, 0의 의미다, 확률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처럼 배반 사건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확률의 계산 나오면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있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인 형태를 말하고요. 자, 이랬을 때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A 합사건 B의 확률은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해보세요. 6분의 5가 정답이고요. A의 여사건의 확률은 A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넘어가서요. 5번.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비길 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자, 이런 것도 이제 표 한번 그려보면 되잖아.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지? 가위, 보. 여기도 가위, 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이 전체 경우의 수가 9가지 나온다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비길 요 세 가지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이길 확률, 질 확률 따져봐도 각각 3분의 1, 3분의 1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6번 문제 가봅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될 확률. 교대로 선다라고 하면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각각을 나열한 후 짜맞추기가 들어가야죠. 무슨 소리냐면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이 3명 교대로 선다 하면 남자 3명 나열하는 방법 3팩, 여자 3명 나열하는 방법 3팩. 그 상태에서 요렇게 짜맞추느냐 요렇게 짜맞추느냐 고려하는 방법 2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줘야 끝난다라는 거니까 교대로 선다 나올 때는 각각 나열하고 짜맞추기까지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남학생 5명 나열하는 방법 5팩이고요. 여학생 4명 나열하는 방법 4팩인데 자, 잘 봐. 5명 나열하는 방법, 4명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짜맞추는 방법이 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야. 남학생을 나열하는 방법 5팩. 맞죠? 그 다음에 여학생을 나열하는 방법 4팩. 이거밖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짜맞추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단 이야기야. 남학생 5팩, 여학생 4팩. 짜맞추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확률을. 그러면 남자 5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그랬으니까 9팩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거 5팩 곱하기 4팩. 됐나? 그러면 5팩, 9팩 약분하고 나면 여기가 9, 8, 7, 6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4팩이 24가 남을 거예요. 8, 3은 24 이렇게 되고 3, 3은 5니까요. 요거는 21 곱하기 6이면 6이 6, 6이 12.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126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동회에 참가한 민희와 수영이에게 초콜릿, 딸기, 바나나, 멜론 중에서 하나를 2비씩 나눠줄 때. 자, 보니까 민희, 그 다음에 수영이, 초콜릿,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멜론. 요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나눠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했는데 자, 문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 묻는 걸. 봐봐. 만약에 이게 한 개 있는 요 딱 우유가 4개밖에 없을 때 얘들한테 민희하고 수영이한테 4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눠주는 거라면 당연히 이 두 명은 100% 다른 우유를 받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구하는데 야, 100% 다른 맛 받는데 물어봤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문제가 조금 이게 초콜릿맛 우유, 딸기맛 우유, 바나나 우유, 멜론맛 우유가 여러 개씩 있는 거야. 충분히 있는 거야. 한 개, 요 4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종류가 여러 개씩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마트 같은 데 가서요. 네가 고르라고 한 거지. 마트에 딸기맛 우유 쫙 진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종류는 같은 것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거 딸랑 4개만 있으면요. 얘를 뭔가 하나한테 주면 얘는 더 이상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 두 명은 무조건 100% 다른 우유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미니 입장에서도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수영이야 뭐야? 수영 입장에서도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전체 가짓수예요. 알겠니? 이 중에서 둘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은 일단 미니는 4가지 중에 아무나 선택하고요. 만약에 미니가 이거 선택했다 치면 이제 수영이는 얘 말고 다른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그지? 자, 7번이고 8번 문제를 또 가봅니다. 이거. 자, 방정식 요거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회 중에서 자, 음이 아닌 정수회 요거를 만족하는 음화정은 3H8가지가 나오는데 요 3H8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 봅시다. 요거 2개 더하면 11이니까 1 빼면 10 콤비네이션 8이고 요거는 10C에 2니까 10 곱하기 9 나누기 2 해서 45가지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그럼 이 45개의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니까
45 콤비네이션 1 요게 분모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y 값이 2인 순서상이 몇 개나 들어가 있니? 라고 했으니까 자 y 값이 2인 순서상은 이 y 대신에 2 넣었어. 그러면 x 플러스 z가 요거 넘어가서 6이 될 거니까 요걸 만족하는 음화정은 공식 쓰지 말고 직접 구해보라 했다. 그지? 0, 6에서부터 시작해서 6, 0에서 끝날 거니까 총 몇 가지? 7가지가 된다. 자, 따라서 45분의 7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냥 뭐 생략하겠습니다. 정신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 60이고 돼지를 기르는 집은 전체 45다.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은 24다.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볼 때 표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개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뭔가 집합적인 느낌이 나게 돼 있어. 뭐 교집합이 언급된다거나 합집합이 언급되거나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그건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알겠니? 표는 절대로 딱딱 구분이 돼. 구분이 배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니? 안경 썼느냐 안 썼느냐, 남자냐 여자냐 딱딱 구분되는 경우. 남자이면서 여자인 거, 안경 쓰면서 안경 안 쓰는 거 이런 건 없잖아, 그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표고, 지금 여기서는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 이게 교집합 아니야. 저런 게 존재하면 집합이 교집합이나 합집합이 언급되면 벤 다이어그램인 거야. 아시겠지? 자, 벤 다이어그램 가본다. 자, 전체 가구 수가 이게 120명이라고 있고, 이렇게. 자, S 표본 공간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전체 가구 수가 120개라고 돼 있고. 자, 이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 60%. 자, 이거 확률이 등장하고 있네. 여기는 닭. 그 다음에 여기는 돼지. 이건데, 전체 60% 이게 확률로 10분의 6 있잖아. 10분의 6. 10분의 6이라고 일단 써놓을게. 됐죠? 그러면 요거는 45%니까 돼지는 45%, 100분의 45, 100분의 45는 5, 인수분해 보면 5, 9, 45 이렇게 20분의 9, 20분의 9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통분해서 그냥 20으로 쓸게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은 24가구인데 이 24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하면 되는 거지. 120분의 24. 요거는 4, 6에 24. 자, 6, 4, 24, 6, 20. 20분의 4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20분의 4. 약분하지 말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통분했어요. 그럼 여기는 20분의 당연히 8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20분의 5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보고 묻는 것은 뭐냐면 한 집을 선택했을 때 그 집에서 닭 또는 돼지를 기를 확률일까? 또는이 나왔어요. 합사건의 확률을 물으니까요. 요 세 개를 더해준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 20분의 1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요. 20분의 1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충분히 요거는 계산해 줄 수 있다고 봐요. 9번이었고요. 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3장의 경품권을 포함한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추첨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낼 때, 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보니까 경품권에서, 자, 3장의 경품권이니까 당첨이 3장이 있고요. 꽝이 7장이 있는, 전체적으로 10장이 있는 카드가 있대요. 이 중에서 2장의 카드를 꺼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는 10 콤비네이션 2가 되는데, 적어도 한 장이 당첨될 확률을 물었으니까 이거는 여사건의 확률이다. 그치? 이래서 빵에서 2장이 다 나올 확률 요걸 빼주면 적어도 하나가 당첨 대비가 나올 확률만 남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요거는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15분의 8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15분의 7 나오니까요. 11번 또 갑니다. 학급 회의를 하기 위하여 원탁에 시연이와 민지를 포함한 6명의 이름표를 나열한대요. 자, 그럼 시연이, 민지 3, 4, 5, 6. 자, 얘를 원탁에 나열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6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겠죠. 이때
시연이와 민지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요. 요때는 다이렉트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웃할 확률을 여사건으로 취급해도 되죠. 근데 2명이 붙어 있다, 2명이 떨어져 있다는 여사건이지만 3명 이상이면 3명이 다 붙어 있다, 3명이 다 떨어져 있다. 요건 여사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요거는 뭐 어느 방법으로 구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 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그렇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놈부터 먼저 앉혀요. 그럼 4명을 여기다가 앉히는 방법 3팩이죠. 3팩. 그럼 요 4명이 이렇게 앉아있다 치면 얘들이 이제 앉아버리면 더 이상 원순절가 아니니까요. 여기 이 4군데 중에서 2군데 얘들 나열하면 되니까 요거는 4P의 2가 된다. 됐습니까? 요거는 120이고요. 요거는 6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됐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갖고 나면 10이고요. 다시 한번 갖고 나면 5분의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반과 B반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 회원 10명 중에서 자, 대표 2명을 뽑을 때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다. 이 동아리 회원 중 A반 학생과 B반 학생의 차이를 구하는 과정을 풀이를 서술하라 해라. 자, 그럼 뭐 어차피 A반, B반 학생 수를 구하면 차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지? 자, A반 학생 수를 일단 X명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B반 학생 수는 전체 합쳐서 10명이라고 했으니까 10 빼기 X명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지? 됐어? 그러면 이때 10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10 컨비네이션 2고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이라면 A반에서 2명 다 뽑히거나 B반에서 2명 다 뽑힐 확률을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의 여사건은 뭡니까? 여사건 각각 한 명씩 뽑힐 확률이죠. A반 한 명, B반 한 명 뽑힐 확률인 거죠. 그게 A에서만 2명 다 뽑히고 B에서만 2명 다 뽑힌다의 여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여사건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X에서 한 명이 뽑히고 10 빼기 X에서 한 명이 뽑힐 이 확률은 요 15분의 8에 해당되는 여사건이다. 따라서 이 확률은 15분의 7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술형이니까 그 문장을 갖다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줘야 돼 중간에. 자, 이게 계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 쉬울 것 같아서 요거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팩 이렇게 써놓고 자, 요거는 X가 되고요. 요거는 10-X가 될 겁니다. 자, 요 값이 지금 15분의 7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요거는 계산해보면 얼마야? 45니까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10-X라는 것이 45를 이쪽으로 다 곱하면 7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됐어요.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지금 현재 10이 되니까 그러면 X가 7이고 혹은 X가 3일 수 있잖아요. X가 7이거나 혹은 X가 3일 수 있는데 X가 7이면요 자, 여기는 요 B 요게 지금 A라는 반 그러니까 B반은 그러면 인원수가 3명이 될 거고 요게 A반이 3명이면 B반은 7명이 될 거니까 결국은 차이를 물은 이유가 있네요. 요때나 차이는 4명이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을 문제를 풀었고 여사건을 활용했습니다. A반에서 2명 뽑히는 경우 B반에서 2명 뽑히는 경우를 더하는 과정이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여사건으로 해결했다. 12번이었고요.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5개의 상영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예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이들 중 두 사람이 같은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 자, 지금 상영관이 지금 어딘 거야 이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상용관이 있나 보네. 괜히 그림 줘서 있었다. 헷갈린다. 맞죠? 사람 세 사람이 있대. 자, 그럼 문제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상용관이 5군데, B도 5군데, C도 5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 가지고 숫자나.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두 사람만 같은 상용관을 선택한대. 그러면 셋 중에서 어떤 2명이 같은 영화를 볼지를 먼저 결정해 줘야지. 3, C, 2라고 하자.
그럼 이제 AB가 같은 영화를 본다라고 치면 일단 AB가 이 5개 중에서 어떤 영화 볼지 결정하는 방법 5가지. 뭐 AB가 요거 선택했다 치자. 그럼 요 C는 요거랑 피해서 요거랑 다른 영화를 선택해야 되니까 4가지만 선택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됐죠? 요거 날라가고요. 25분에 자 요거는 얼마? 3, 4, 12가 되죠. 12. 이렇게. 정답은 2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3번 문제를 갖다가 풀어봤고요. 자 14번이 마지막인가?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네. 자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표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풀이 과정을 쓰죠. 물론 여러분 이 소수령 쓸 때 표를 갖다가 그리면 감점 나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일단 표를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순서쌍을 쓰면 돼요. 뭐 말인지 알지? 표를 보면서 순서쌍 쓰면 절대 빼먹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는 필수야.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표를 보면서 순서쌍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절대 빼먹지 않을 거 아니냐고. 객관식이면 표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지? 자 그럼 일단 보니까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요. 여기서 나오는 눈을 그냥 스몰 a라고 하고 이걸 스몰 b라고 했대. 자 문제에서 주사위 여기서 문제가 끊었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고요. X에 관한 방정식이 실근 가진다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조심해야죠. 서로 다른 애랑 말 없으면 등호 들어갑니다. 등호 빼먹으면 끝장나요. 개수인데 그지? 개수인데 등호 빼먹으면 되겠냐고. 0 전체 되고 빼기 4배의 요거니까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따라서 A제곱 입장에서는 8B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가지수를 갖다가 요 위에 분자에다가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가 분류한 다음에 가야 되는 문제 맞죠? 됩니까? B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B가 6일 때 이렇게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표 그릴 필요 없는데 그냥 표 그려놓은 거네. 그지? 표 그릴 필요도 없는 문제야. 그 정도로 쉬운 문제니까. B가 1일 때는 자 여기가 3의 제곱부터 가는 거고 맞죠? 3의 제곱부터 9되니까 그지? 그럼 B가 1일 때는 3, 4, 5, 6 4가지. B가 2일 때는 16부터 가는 거니까 4, 5, 6 3가지. 3, 8에 24니까 뭐야? 25부터 가는 건가요? 3, 8에 24니까 25부터 5, 6 2가지. 자 4 집어넣으면 4, 8에 30이니까 6 한 가지만 가능하고요. 5부터는 안 되네요. 제일 커봤자 6, 6에 36이니까. 그럼 이거부터는 안 되니까 끝났네. 요거 다 더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1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정답은 1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서술형일 때는 요 순서상을 다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잠시 쉬었다가 요 뒤에 이제 조건부 확률인가요? 조건부 확률의 중단원 문제부터 새롭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수고했습니다.